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7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이번 영상은 윤석열의 무능함, 또 불능 상태로 빠진 윤석열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국힘 전당대회의 혐오스럽고 구태적인 모습과 또 지들끼리 그냥 총싸대는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이 지금 전 지면을 장식하고 있죠. 국힘 끝났어요. 고고TV가 드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원희룡을 투입했어요. 그러면서 방관도 아니고 한숨만 쉬고 있을 거예요. 누가 국힘의 당대표가 되든 곧 윤석열을 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정권 쪽으로 돌아오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당대표 4명이 대통령을 살려야지 임기 마지막까지 끌고 가야지 정권 재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 윤석열이 너무 무능하고 무도하면서 불능 상태로 들어갔어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그러죠. 윤석열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힘 애들만 윤석열의 정신을 받아서 윤석열을 지키고 정권 재창출한다 그러죠.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도 골로 갑니다. 근데 정부 쪽으로 오면은 지금 총선을 40총선 7일 17일이니까 석 달이 지났죠. 아직까지 개각 1명도 안 알고 있죠. 장관 1명도 안 바꾸고 있죠. 그렇죠? 총선 끝나자마자 한덕수랑 그 늙은이하고 내각의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죠. 하나도 수리 안 하고 있죠. 그동안 3개월 동안 한 말이 노동부, 환경부, 산자부 등등 7, 8개 장관을 갖다가 개각을 할 것이다 그러는데 한 놈도 안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이 망하고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나 또는 용산에서 부역하면 같이 깜빵에 간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한동훈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한동훈 같은 애가 지금 세력이라고 부른 당원들이, 늙은 당원들이 친박을 자칭하다가 박근혜를 지키려다가 박근혜를 감옥 보내고 박근혜를 씹어먹은 윤석열 친윤으로 변하고 그 친윤이 친한으로 변한 거죠. 이런 집단은, 이런 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버리고 있죠. 모든 게 윤석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꼴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은 변하라 그랬죠. 국민은 징벌을 한 거죠. 윤석열 네가 태도와 거칠은 말투와 무도함과 국민을 무시하면서 김건희만 지키고 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정권을 연장 안 시켜줍니다. 비록 이재명이 있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근데 국민들이 현명함으로 국힘을 칠 겁니다. 국힘을. 윤석열도 당연히 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길다는 거죠. 아직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4개월이 남았어요. 5월 달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2년 전에.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제가 의료국정농단, 필수의료의 붕괴, 지방의료의 붕괴, 의료체계의 파괴가 들어간다고 4개월 전부터 하루에 1개씩 또는 성질나면 2개씩 영상을 찍어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희초 사건이 터졌을 적에 고고TV는 경험과 직관으로 방송하는 거다. 그리고 문화, 사회적인 변동을 본다.
고고TV는 서희초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교사들은 학폭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서희초 그 꽃다운 나이에 23살 초임 교사를 주검으로 물은 학폭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건데, 그 학폭의 주범이 엄마는 경찰이요, 아빠는 검찰이었죠. 그걸 정리 안 하고 있죠. 서초동이라고. 그런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서희초 그 꽃다운 여교사 예쁘더라고요. 그 학생이지 23살이면 사회에 나온 그 신입사회 진입한 여성을 사회가 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는 바뀝니다. 1주년이 됐어요. 오늘인가 어제가 1주년인데 내일인가. 아무 해결도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교사들은 거리로 나오면서 투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터진 게 어디 2,000명을 갖다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는지 유지하면서 내리 꼽은 거죠. 7월 15일까지 전공에 복귀하라 그러는데 50명 복귀했대요. 50명. 한 12,000명 중에서. 그러면 전공의가 없으면 어뢰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걸 자행한 게 윤석열이었죠. 그 조경이라는 놈이 자기가 2,000명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고. 그죠? 윤석열이 지침을 받아서 한 거죠. 아무리 꼴통 새끼고 그러지만 장관 좀 하려면은 특히 복지부 장관. 근데 그놈을 갖다가 장관 뽑은 게 연금 개혁하라고 뽑은 거 아니었나요? 연금은 손도 못 대죠. 엉뚱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손도 못 대고 그냥 총선 이기려고 2,000명 그냥 어디 정원을 갖고 나서 5년 동안 10,000명 늘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10,000명이 뭐야? 의대생 18,000명, 전공의 13,000명, 31,000명이 달아나 버렸죠. 어르게는 파산됐죠. 파괴됐죠.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앞으로. 이거로 윤석열을 칠 거예요. 다행히 고고TV가 4개월 떠들었는데 요새 와서 뭐 이상돈이나 김종인 씨도 어제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던데 이것도 지가 저질러 해결 못하는 윤석열 큰일 났다, 저거. 지금 윤석열의 주위에는 사면 초과가 아니라, 가시들이 막 덮치고 있는 거예요. 최상병 문제, 김건희 문제, 그건 또 찍을 거예요. 지금 지면을 장식하는 것이 최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명품백 문제, 한동훈 당대표 되는 이 쪼잔한 놈이 당대표가 된 깐죽거리는 이거 가지고는 지면을 덮어버리죠. 민주당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죠. 뻑하면 탄핵이요, 특검이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군중은 윤석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불능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저렇게 설치는 것이 윤석열의 레임덕이다 그러는데 레임덕이 아니라 대대독이었어요. 총선이. 그건 헌정사상 요새 와서 얼치기 평론가들도 말을 하던데 헌정사상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당이 집권당이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참패한 것은 없었어요.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지금 그러죠. 어제도 김종인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 민생이 최고다,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다. 코로나 이후에 초양극화가 벌어져서 그걸 해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더라. 정치 싸움은 국민은 관심이 없다. 일부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의 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이런 놈들의 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국민은 없습니다. 새놈 다. 자기들 살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란 이 멍충이가 그냥 위인설관, 윤석열을 위한 관직, 자리를 만들면 해결할 줄 알았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초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중의 신망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잘 보시면은 당으로 빠져보면 한동훈 밑에 쫄따구들이 쫄챙이들이 한 17명이 지원한다 그러죠. 그들이 언제 보수였습니까? 그들이 언제 사회혁명이나 당계획을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올시다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 출세욕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았는데 한동훈이가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망각에 착각에 한동훈한테 몰리고 있죠. 그들이 국가계획을 하겠습니까? 보수계획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그대로 투영되는 게 윤석열 정권이고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떻게든지 말이죠. 이재명과 싸워서 성공할 수 있다는 애들이 한동훈한테 붙었죠. 그렇죠. 그들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윤석열의 김건희의 발바닥을 닦던 애들입니다. 자, 다시 윤석열로 돌아와서 이 어류국정농장 같은 경우 어류계 파괴, 의사의 이탈, 명의들의 탈출. 이게 국내외적으로 다 탈출해요. 국내에서는 전공의들이 종합병원에서 수련 안 받고 필소를 안 받고 개원하겠다고 다 탈출해버렸고 또 대학 교수들 30, 40대, 40, 50대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갈 거예요, 앞으로. 이게 윤석열을 치는 흉기가 될 겁니다. 윤석열이 시리를 놨기 때문에. 자, 다시 이 내각 구성이나 또는 윤석열의 일을 사람들,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3050 클럽 아닙니까? 인구 5천만 이상의 5천만 명 이상의 소득 3만 불인 나라가 7개 뿐이 없습니다. 6개인가 7개예요, 지금. 그만큼 소강국이에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산업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거 보조금 확 주고 말이 현금 뿌리면 되는데 찔끔찔끔 이상한 정책만 내놓죠. TSMC는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갔죠.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다음에 그 노조도 없고 이런 식이죠. 미국의 인텔도 노조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보라고 미국 같은 데가 노조를 못 만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노조 개혁한다더니 노동 개혁한다더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 화물연대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잠깐 재미에 봤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적 자원이 윤석열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게 R&D 예산의 삭감으로 석학들이 빠져나가고 석박사 과정인들이 빠져나가고 어류국정농단 어류가 파괴로 그들도 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부로 돌아와서 윤석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국고를 낭비하면서 김건희 해외여행 시키면서 김건희 콧바람 씌워주더니 그걸 외교라 그랬습니다. 그 외교가 민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지금 집값,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폭등 전야죠. 그런 거 말하시면은 잘 안 듣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동산 문제가 지금 대단히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유튜브 새끼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들 어그로 꺼내라고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말을 막 비판만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폭풍 전야입니다. 부동산은 PF부터 쭉 금융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념이 곧 민생이라 그랬죠. 빨갱이, 반공, 민주당 공격, 싸워라. 도대체 싸우는 대상에는 야당이라는 걸 듣다 처음 봤다니까요? 전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선 참패했죠. 어떻게? 좌파를 공격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이념이고, 그 이념이 어떻게 민생입니까? 그런 이념은 없고, 그런 민생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중원부원 좌충우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총선 참패하고 총내각을 한덕수 그 늙은이들 비롯해가지고 총내각 사의를 표현했죠. 한 명도 안 자르고 있죠. 그렇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청문회가 염려돼서 청문회가 통과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청문회 염려하지 않는 훌륭한 인사들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 많습니다. 3050 클럽에 많아요. 중도층을 쓰든 중도지향적인 인사를 쓰든 진보지향적인 인사들은 상관없습니다. 이재명의 따가림은 아니면은. 그리고 보수에도 엄청나게 훌륭한 인재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 쓰고 한동훈 같은 놈 쓰고 원희룡 같은 놈 써가지고 나라 망쳤죠. 그렇죠. 그리고 조규건 같은 복지부 장관을 써가지고 지금 의료회가 파멸로 들어가면서 나라 망치고 있죠.
윤석열은 절대 인적 자문이 없어요. 없으면 검사, 판사, 술친구, 서울법대 출신 그런 애를 쓸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인사를 썼어야 됐죠. 보수에서 부족하면은 보수 중도에서 부족하면은 진보의 합리적인 진보애들을 썼어야 됐죠. 한 명도 안 쓰죠. 지금 내각 하나 손도 못 대고 있죠. 장관 하나 교체 못 하고 있죠. 기껏 한다는 게 청와대 말이죠. 그 민족수석 세운다 그러고 만든다 그러고 정진석이란 그 꼴통이란 놈 아무 정치적 감각도 없고 투박한 정치 감각을 있는 정진석이라는 애를 비서실장 시키고 정무수석 하나 바뀌고 그거로 끝났죠. 민정수석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죠.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얘는 맨날 차관만 바꿔요. 차관만. 어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보도하기를 윤석열 드디어 내각에 칼을 뺀다. 개각을 한다. 근데 차관만 바꿔요. 차관을 바꾸는 애들이 누굽니까? 그 용산에서 행정관하고 비서관 하는 애들을 갖다가 차관으로 다 임명해버려요. 인적 풀도 없고 사고만 치고 또 용산 내에 지금 인사나 모든 권력이 김건희한테 가 있음에도 걔네들 출신을 각 내각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온 데고 선진국이 된 건 관료들의 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관료들 똑똑해요.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지네 생명 유지하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놈도 있어요. 근데 진짜 공정과 상식과 기계가 있고 선비기질이 있는 관료는 안 쓴다는 거죠. 전부 다 때가 없고 부표만 있는 분들만 관료로 차관 장관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이 꼭 그 국힘의 당대표 선거 한동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거는 포말에 불과합니다. 그네들은 망가졌기 때문에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국힘은.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청와대만큼이라도 용콘대만큼이라도 강화시켜야 돼요. 그것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구닥다리들 또 과거에 들었던 김건희 세력들 또 과거에 들었던 그 앵브리 참칭 우파 유튜버 세력들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자꾸 자료만 만들어요. 지금 모든 거 나라가 난리가 났죠. 2070년 되면은 국가 소멸 인구가 반으로 준다 그러죠. 저는 이대로 가면 반이 더 줄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뭐 저출산 기획 뭐 무슨 본부 저출산 대책 본부 저 부총리급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그 모든 게 예산이지만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돈 죽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요새 2030, 40까지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파악하지 않고 기존 애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초대 저출생 수석, 즉 윤석열이가 수석도 만들었네요. 한양대 유혜미 교수를 쓴다. 아니 이런 애들이 없어요? 얘네가 이때까지 연구했는데 이건 국가 종합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회의 현인들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6개월만 난상 토론하고 밤샘 토론하면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변해야 돼요.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죠. 결론. 윤석열 쪽에 붙을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은 내각대로 쉽게 말해서 R&D 같은 경우 이종호가 작년에 윤석열의 개로서 R&D 예산을 삭감해버렸죠. 15%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국정농단, 의대, 의료 시스템, 의사들 파괴가 들어가면서 조경호라는 놈이 지금 난리를 쳤죠. 그게 이종호나 조경이 했겠어요? 윤석열이 했다는 거죠. 그런 놈들 뿐이 안 남아 있어요. 또 이주호 같은 교육부 장관이란 놈. 그죠? 윤석열은 국가에 대한 컨트롤도, 국가에 대한 지휘도 잃었고, 컨트롤 할 능력도 없어졌고, 또, 장관 하나 제대로 뽑지를 못해요. 올바르고, 상식이 있고, 기계도 있고, 선비가 있고,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밑에 안 들어가는 거죠.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어떻게 사람이 너 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제 임기 2년뿐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